안녕하세요. 짱구박사입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 특히 이제 미 증시가 최근 이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한 여기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이 우한 폐렴 확진자 수의 급격한 확산과 사망자 수의 증가 그리고 국내 확진자 추가적인 확진자에 대한 이슈 등등이 아무래도 주말을 굉장히 무겁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와 있던 위기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자 이렇게 주말 사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고 있을 거고 많이들 우려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100%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항상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에 기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또한 과거 사스 때와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다 함께 힘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일단 과거 2003년도 사스가 최초 발생했을 당시 상황하고 지금의 우한 폐렴 최초 발생했을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일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를 기준으로 한번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3년 사스가 최초 발생했을 당시는 2002년 11월 광동성에서 최초 사스가 발병을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이 당시에도 중국 정부에서 쉬쉬하면서 넘어갔었죠. 이 당시에도 발병은 2002년 11월이지만 쉬쉬하고 넘기고 또 넘겨서 이게 이제 최초 이 사망자가 홍콩에 있는 외국인 사학가의 사망자가 알려지면서 급격히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국가는 홍콩 증시였고요. 말 그대로 2012년 12월부터 해서 단기 급격한 하락을 맞는 홍콩 증시가 3월달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달 사망자 발생이 큰 이슈화 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코스피 바닥은 어디였을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따 차트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당시 국내 코스피 바닥은 2003년 3월 17일 날 코스피가 바닥을 찍습니다. 12일 날 WTO 전 세계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그로 한 3일이 지난 날에 이제 역사적인 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 당시 사실 이제 그 바닥을 찍은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뭐 IMF가 끝나고 이때 카드 대란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단기 악재가 맞닥뜨렸고 이 단기 악재 해소로 인해서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과 그때의 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다르지만 그걸 전부 다 배제하고 현 상황에서만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우한 폐렴 최초 발생일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 후베이 우한성의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시장에서 최초 발생을 하는데요. 12월 1일 날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크게 키우지 않았었고 사람간 감염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나 최초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급격하게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사망자가 확대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26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에 따라서 WHO는 2020년 1월 30일 날 이에 대한 비상사태를 발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 바닥은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부분으로만 봤을 때 3거래일, 4거래일로 보면 4에서 5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는 팩트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2월 4일이나 5일경에 코스피의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우한 폐렴 잠복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잠복기는 지금 3에서 7일 그리고 길게는 14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2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급격하게 퍼져가는 부분이 또 이 춘절을 기점으로 지금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우한 폐렴의 최대 고비를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시장을 바닥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시장 바닥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해외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전일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가 이제 최근 거래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 나온 갭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렸고요. 지금의 상황 자체가 크고 나스닥 증시 또한 이 갭을 꺾지 못하고 여기서 반등 실패와 함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증시를 굉장히 좀 지탱을 했던 거는 어닝 시즌에 입각해서 핵심적인 종목들의 반등이 곧 미 증시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우한 폐렴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희석이 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 미 증시를 지탱할 부분이 단기적으로도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 증시의 바닥을 섣불리 판단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보통 고점에서 이런 강력한 갭이 발생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 갭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이 하락의 폭이 항상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 자체가 최소한 2700포인트까지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2700에서 2700포인트를 깰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까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스닥은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의 IT 반도체 섹터에서 지탱을 해줬고요. 이러한 추세가 한순간에 꺾이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 상승의 이 연속 선상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 이 일목균형표 이 스팬 하단까지도 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급격한 상승 추세가 이 시점에서, 즉 내일장에서 상승 추세가 깨지는 시점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급격한 각도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하락의 폭이 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또한 이 기존 추세로의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 추세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던 주봉상의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주봉의 추세를 깨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그렇게 되면 87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올리고자 한다면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뭐 일련의 합의를 통해서 관세 부분이 철회가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 해외 증시 한번 더 볼게요. 한번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련한 대장주 시장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일단 전일장 애플의 4% 하락은 장 막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애플은 중국 내 모든 스토어를 점점 문을 닫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애플이 급락을 장 막판에 진행이 됩니다. 장 막판에 그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애플이 급락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때 만들어 놨던 이 갭을 훼손을 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애플이 급격한 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애플의 조정 자체가 나스닥에 큰 조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테슬라, 반대로 테슬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테슬라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죠. 중국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지금 미 증시의 가장 대장주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한 시장 속에서 테슬라의 상승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로 봐야 될까라는 거죠.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뭔지를 일단 판단을 하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고 단기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애플 쪽은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일단은 테슬라에 하나 기댈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단지 뭐 테슬라를 기댄다라기보다도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겠죠. 전기차의 확산, 그리고 EU 국가에서의 정책, 글로벌적인 전기차 트렌드,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가 이 석유로, 이런 기름으로 굴러가는 자동차 대비 주행 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예를 들면 한 번 충전에 1000km가 간다면 누가 기름을 넣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이라는 상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두는 그런 세상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싶어요. 지난주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자체에 원래 독점으로 납품하던 거는 일본 샤프였어요. 샤프가 맞나? 아무튼 일본 기업이었는데 파나소닉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LG화학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이러한 좋은 주식들이 빚을 발하지 못했다면, 반대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흔들렸을 때
그러한 좋은 주식들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단기 바닥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바닥이 임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월요일 시장이 시작을 하면 이제 시초가의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말 사이 한번 봐볼까요? 주말 사이 지금 시장에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본다면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바닥은 임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은 임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이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아직 둔화세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여기는 사망자, 여기는 회복자의 숫자가 있죠. 이 회복되는 이 숫자의 증감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포커스를 가지고 회복되는 속도가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시장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이트는 영상 하단에 남겨 드릴 테니까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고, 이미 지금의 이 확진자 숫자는 예전 사스 때보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공포적인 숫자입니다. 사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이게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650에서 700명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속도라면 그 사망자 숫자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는 치사율이 낮습니다. 사스 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치사율이 낮지만 이 확산 속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막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수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2003년으로 가보죠. 코스피를 2002년 5월 월요일로 아니구나. 자, 이때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죠. 중국에 사스가 최초 발병했을 당시 11월입니다. 11월 달에 사스가 발병을 해서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 세계 2003년 당시 3월 12일 날 3월 12일이면 이날 공표를 합니다. 3월 12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3월 12일 날 이날이죠. 3월 12일 날 발표를 하고 시장이 13일 날 단기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재차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봐야 되고 이런 쌍바닥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 이번에 단기 바닥은 분명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다가오는 월요일 날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아래꼬리가 발생을 하고 반등을 할 확률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한 번 더 시장을 눌러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003년 당시의 차트 모양을, 그리고 이 당시의 심리를 개인적으로 그 개개인이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놓고 본다면요. 당연히 지금 이 코스피 위치를 보려면 전일 야간 선물을 동시에 봐야 되겠는데요. 야간 선물이 현물에서도 빠졌는데 야간 선물에서도 1.19%가 빠졌습니다. 일단 1.19%가 빠진 거는 뭐 시장 전체에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120일선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요일 야간 선물이 이 정도 빠졌다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1포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선물의 하락의 깊이에 따라서 이 선물 포인트 최소 275포인트까지 일단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 최소 10% 이상의 하락을 주고 가겠다라는 걸로 지금 개인적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코스피 지수로 대비를 한다면 최소 120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00포인트 이탈을 염두에 두고 코스피 2800, 2080에서 50포인트를 기본 1차 매수 밴드로 잡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이 상황의 악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오겠지만 이 주도주 안에서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현재 주말 방송, 금요일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우량주, 대형 우량주에 집중을 하시고 테마주는 뭐 각각의 모멘텀에 따라서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증시에서 이미 손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손절보다도 버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관망보다는 공포의 매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의 매수가 좋다. 신용 수급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심리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일장 대응 잘 하시고 또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